국어고 2학년 내신 총평을 진행하게 된 에이다 충주점 부원장 김가연입니다. 이번 국어고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내신 총평을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총평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6주라는 내신 기간 동안 잘 끝까지 달려와준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은 건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의고사랑 교과서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 비중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당연히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단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은 100% 객관식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살짝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법 같은 부분이, 어법 서술형 같은 부분이 국어고에서는 킬러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다운된 것입니다. 자, 또한 이번에 특징을 하나를 살펴보자면 모의고사 셀렉 지문이 총 7질문이었습니다. 근데 7질문 중 7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찝어준 모의고사 지문 하나당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셀렉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식 개수가 전부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의 양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다 보니까 교과서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난이도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 교과서에서 가장 큰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하고 조금은 낮은 감이 있기에 킬러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찝을 만한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져온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 이전에 국어고라면 내지 않았을 법한 새로 달라진 유형들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 설명해줬던 부분들이 어떻게 시험에 응용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므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져온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의고사 32번 문제로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모두 직접 연계가 되어서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1번이었는데 usualness라고 잘못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글의 본문의 단어는 unusualness였습니다. 따라서 반의어 관계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강의에서 충분히 반대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이 usualness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에서 이렇게 반의어, 유의어, 동의어의 단어들을 설명을 해줄 텐데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모든 단어들까지도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기말고사에서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맞추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전 시험과는 달라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단어의 어법을 틀리게 문제를 출제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A, B, C, D, E의 문장을 주고 문장 속에서 어법을 틀리게 바꿔서 전체적인 맥락까지 다 파악을 해서 어법을 바라봤어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은 답은 3번입니다. 원래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간 부분에 있는 can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와서 never 뒤로 위치를 해서 never can traditional funding support 순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never 때문인데요. never이 부정어라고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의문문 어순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부정어라던가 의문문 어순 도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 중에 이센셜 30강대에 나오기 때문에 꼭 그쪽 부분을 한번 수강을 해가지고 부정어, 의문문 어순 도치에 대해서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C가 틀렸다고 잡기가 어려웠었던 문제였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복습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갑자기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경향을 봤을 때 앞으로의 국어고도 문제를 좀 새로운 스타일로 낼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며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비내신 기간에 충분하게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법 문제를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니 이번 2주라는 짧은 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텀 사이의 비내신 기간 그리고 방학 기간의 비내신 기간을 활용을 해서 어법 실력을 충분하게 쌓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함께 본 두 문제 외에도 적중된 부분이라던가 어려운 문제들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같이 다뤄줄 예정이며 내신 총평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 내신 후에도 다시 촬영을 진행을 하여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좋았던 부분들은 가져가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더 나은 기말고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내신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